네, 반갑습니다. 저 이번 시간 세미나를 진행하게 될 콘소프트웨어 임정환입니다. 세미나 진행하기 전에 먼저 저희 회사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콘소프트웨어는 인베디드 시스템 가상화 전문 기업입니다. 인베디드 시스템 가상화 솔루션 구축, 가상화 기반 플랫폼 구축, 그 가상화 기반 테스팅 환경 구축이나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주 비즈니스 영역으로 하고 있고, 지금 국내 연구기관하고 국내 민간기업 대상으로 같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제는 인베디드 시스템 가상화 플랫폼 소개 및 활용이라는 주제입니다. 인베디드 시스템 가상화 플랫폼이라고 하면 다소 안 알아들 수도 있는데, 오늘 얘기할 주제는 X86 베이스, 일반 데스크탑 베이스에 올라가는 인베디드 시스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주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에뮬레이터죠. 그러니까 에뮬레이터는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같은 거나 아니면은 게임 콘솔 같은 뭐 그런 종류인데, 그거를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 그런 플랫폼입니다. 순서는 인베디드 시스템 산업 변화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 가상머신이 지금 왜 필요한지, 가상머신이 뭐가 좋은지,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그 임페러스 가상화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데모 간단히 보여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베디드 시스템 산업 변화 먼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인베디드 시스템 산업 변화, 인베디드 시스템이야 늘 산업 변화 심하고 많이 발전한 산업인데, 제가 최근의 산업 변화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인베디드 제품의 고도화입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같은 거 들 수 있겠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듀얼코어나 이런 거 생각지도 못하고 단일 코어에 뭐 몇백 메가헤르츠 정도였는데, 지금은 대부분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쿼드코어 이상이죠. 그리고 옥타코어, 빅리틀 이런 것까지 적용돼서 최근에는 사양 경쟁이 더 무의미할 만큼 발전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눅스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기존의 인베디드 시스템 제품 자체가 고성능화, 고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전통 제조 분야의 ITC 접목 융합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들 수 있겠는데, 제가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기계장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전자장치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 2015년 지금 전자장치 적용 비율이 40%가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아니면은 무인자동차 같은 경우, 무인자동차까지 발전하게 되면 70%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전자제품이 기계장치가 아닌 거죠. 수많은 인비디아 장치가 들어가고, 적용되는 ECU만 해도 지금 수준 80개 정도에서 향후에 한 200개 이상 적용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oT는 신규 시장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시장이었는데, 기술이 발전하고 인프라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IoT라든지 아니면 다른 응용들이 많이 생겨나죠. IoT라고 하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는 EOT라고 생각을 합니다. Embedded System of the Thing, EOE라고 생각하고요. Embedded System on Everything, of Everyth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생활 속에 인베디드 시스템이 없는 분야가 없죠. 이렇다 보니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제품군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복잡한 시스템 개발 환경이 복잡해집니다. 시장 규모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인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작년에 내수 소프트웨어 시장만 22조 원 규모입니다. 소프트웨어 시장만 그 정도고, 향후 5년간 9%씩 연평균 9%씩 성장하는 시장이라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또 전세계 시장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전 세계 시장 규모의 한 1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에 200조 이상의 시장이었다고 하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결국에 시장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경쟁이 매우 격화되게 되겠죠. 기존의 인베디드 시스템 플레이어들은 경쟁력을 더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제조업체, 자동차 업체나 이런 제조업체나 서비스 업체들, 최근에 서비스 업체들
기업까지도 인베디드 시스템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환경인데, 그럼 이런 환경에서 수익을 내려면 부가적으로 단순한 명제가 성립됩니다. 더 빠른 시간에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품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 제품 개발 전반에 걸쳐서 이 명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효율적인 도구들이 지금도 도입에서 사용되고 활용되고 있고, 더 좋은 도구들이 계속 나와서 계속적으로 도입되고 활용되고 있는데, 개발 전 단계에 걸쳐 있죠. 형상관리 도구라든지, 개발하시는 분들은 다 쓰고 있는 걸 겁니다. 형상관리 도구라든지 요구사항 관리 도구라든지 개발 툴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테스팅 도구들, 다양한 테스팅 도구들, 이런 다양한 효율적인 개발 도구를 통해서 효율성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가상머신은 이 효율적인 개발 도구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개발 전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발 도구입니다. 장점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은,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셔도 가상머신이라는 게 실제 하드웨어가 없이 PC상에서 하드웨어가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장점들이 여러 개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포인트로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기간 단축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인베이스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 인베이스 시스템 하드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드웨어 위에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개발 스타트를 하려면 하드웨어 개발 기간이 끝나야 되고, 그 개발 기간이 끝난 이후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가상머신이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기 구성이 되게 되면은 하드웨어가 만들 필요 없이 하드웨어 만드는 과정 중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스타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첩돼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그런 사례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없다면 핸드폰은 다 갖고 그 안에 서야 되고, 사실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고 힘든 작업이죠. 에뮬레이터가 있으니까 에뮬레이터 위에서 작업을 하면서 쉽게 용이하게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 비용 문제 관점에서 보면, 개발하게 되면 테스트 시료라고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들이죠. 실제 어떻게 보면은 개발 이후에는 다 재활용하기도 쉽지 않고 버려지는 물건들인데 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단말을 개발했었는데, 단말을 개발하게 되면 테스트 시료가 프로토타입,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람당 4대씩 버려지는 시료를 4대씩 거의 4대씩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코스트로 따져도 하드웨어 비용만 30만 원씩 들어가는 거니까 한 사람당 120만 원씩 들어가는 비용이 되는 건데, 가상머신이 생기면 물론 전부 다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대체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용 감축 효과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 부분 고가 장비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 실 테스트 장비 같은 경우는 구축하려면 몇억 원씩 들어갑니다. 일단 구축을 해놓더라도 스케줄상 자기들이 못 들어가는, 많이 구축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대 구축해 놓고 여러 사람들이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 스케줄링도 해야 되고, 가상머신으로 구축하게 되면 그런 스케줄링 비용뿐만 아니라 장비들을 여러 대 구성을 안 하고 한두 대만 필요한 필수적인 장비들만 구성을 해놓고 나머지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버깅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베드 소프트웨어를 디버깅 하려면 하드웨어 붙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리얼이라든지 아니면 OBD, 자동차 업계 같은 데 OBD를 쓰고, 트레이스 같은 거 조금 좋은 툴이라면 트레이스 T32 같은 장비를 붙여서 디버깅을 하게 되는데, 실제 장비를 붙이는 것도 어렵고, 나중에 양산이 끝나게 하면 심지어는 장비가 디버깅 포트 자체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디버깅 하기가 진짜 어려워지죠. 하지만 가상머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 자체가 없습니다. 가상머신은 PC상에서 보면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그냥 단순히 얼마든지 메모리를 덤프를 뜰 수 있고, 얼마든지 변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조작이 가능하고 모니터링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해지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요 포인트가 있고 또 개발 과정상의 장점들이 개발 전 과정에 가상모델 쓸 수 있는데 개발 과정상의 활용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먼저 초기 개발입니다. 초기 개발 SOC 개발에 예를 들어 칩을 개발하게 된다. 그럼 보통 칩을 개발하게 될 때는 칩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먼저 구성을 하고 구성된 소프트웨어와 병행해 가면서 그렇게 작업을 보통 칩 개발을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때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칩 개발이 완료돼서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구성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를 초기 개발, 하드웨어가 없는 상황에서 초기 개발이 가능하고 그리고 개발 중간에는 당연히 디버깅 용도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개발이 완료되고 테스팅 단계에서는 테스팅 도구를 쓸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를 예를 들어 드리면은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그러죠. 차를 며칠 밤씩 계속 돌리는 테스트입니다. 실제로 그걸 하게 되면 실제 차량을 돌려야 되고 그 차량을 돌리는 비용도 있고 그 시간도 있지만 가상 머신으로 그걸 그런 실제 물리적인 차량을 대신하게 되면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그리고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속도도 훨씬 더 빠르게 해서 그런 식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뭐 뒤에 응용 사례들이 있을 텐데 그걸 보시면 더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상머신의 장점이 많은데 실제로 가상머신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인베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상머신이 에뮬레이터가 응용되는 분야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주로 규모의 시장이 어느 정도 큰 규모인 시장들. 결국에 비용의 문제인데 가상머신 자체를 만드는 것도 비용입니다. 근데 가상머신을 만들어 놨을 때 이걸 이 가상머신 만든 비용 ROI를 얼마나 거둘 수 있을 것이지 하나가 문제인데 사실 가상머신은 ROI를 걷기가 힘듭니다. 문제가 가상머신 인베 시스템의 다양성인데 인베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속성이 특정 목적에 최적화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범용 PC 같은 경우에는 표준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인베 시스템은 최적화하도록 전력도 낮춰버리고 필요 없는 부분도 알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최적화하기 때문에 표준이 사실상 너무 많아서 표준인 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 보면 아키텍처가 되게 많습니다. 일반 PC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X86 베이스입니다. 인텔 아키텍처 가지고 쓰고 있고 하지만 인베이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ARM이 있을 거고 파워PC 있을 거고 밉스 있을 거고 또 소규모 장치들은 아예 자기가 코어 자체 아키텍처 자체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만드는 회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가상머신을 다 꾸미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 10억짜리 프로젝트 하는데 가상머신 만드는데 5억이 들어간다. 그럼 어렵겠죠. 일단 한번 만들어 놨다가 재활용이 가능하나 모를까 그 프로젝트만을 위해서 가상머신을 꾸미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능 문제가 또 있습니다. 가상화라는 거는 속성상 가상화가 아시는 분 있으겠지만 호스트 위에 올라가는 호스트 PC가 있다 그러면 그 위에 인베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크로스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원래는 인베이드 소프트웨어는 PC에서 못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겠죠. 인베이드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호스트에서 돌리려면은 변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베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체를 일반 PC에서 돌릴 수 있도록 변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변환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베이드 소프트웨어의 인스트럭션 명령 하나를 수행하려면 실제 PC에서는 수백 개의 명령어를 수행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원래 타겟에서 도는 것보다 수백 배 느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즘 PC가 좋아지긴 했지만 요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베이드 시스템 차량 자체가 워낙 고성능이 되기 때문에 PC하고 인베이드 장비하고 성능이 비슷한데 PC가 400배 정도 느려버리면 쓰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뭐 다양한 개선 기법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에뮬레이터를 만들었다고 해도
에뮬레이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긴 한데 사실 에뮬레이터를 실제 그 현업에 사용하려면 특정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걸 테스팅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그 에뮬레이터라기보다 에뮬레이터 안에 소프트웨어를 주로 보고 싶은 건데 소프트웨어를 디버깅하고 싶다. 소프트웨어를 분석해보고 싶다. 이런 응용 제품들을 또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인베드 시스템 전문 기업이 아닌 이상 일반 회사에서 그걸 만들기는 쉽지도 않고 그래도 결국 비용의 문제인 건데 인베드 시스템 전문 기업이 있다고 해도 시스템도 다양하고 이런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어줘야 되면 또 비용 증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널리 활용이 못하는 문제가 이런 요인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을 때 시장 규모가 큰 스마트폰 같은 경우 시장 규모가 워낙 크고 어떻게 보면은 프로세서가 암으로 거의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에뮬레이터를 만들었을 때 비용이 나오는데 뭐 작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시스템에서 만들기가 어렵죠. 그럼 이 만들기 요런 어려움을 어느 정도 보완한 솔루션이 가상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설명드리면 네 가지 요소를 보완한 건데요. 뭐 오픈, 공개형, 개방형 플랫폼으로 되어 있고 성능 개선과 그 멀티케어 코어 지원, 응용 도구 지원입니다. 먼저 오픈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한번 설명드리면 개방형 플랫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개방형이란 용어를 생각해 보시면 폐쇄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픈소스 개념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들이 만들어져 있고 사용자들이 누구나 들어와서 라이브러리를 응용할 수도 있고 자기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개방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이 워낙 코어도 다양하고 디바이스도 다양하고 이렇게 된 시스템 이런 환경에서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플랫폼화밖에 없습니다. 플랫폼화라는 것은 CPU의 코어라든지 아니면 페리퍼럴 같은 이런 장치들, 인베드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추상화시키는 겁니다. 추상화시켜서 CPU, 페리퍼럴 A, 페리퍼럴 B, 메모리 이런 식으로 추상화시켜 놓게 되면 플랫폼 위에 블럭 맞추듯이 끼워 맞추면 모듈만 일단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 가상거신 생성은 블럭 맞추듯이 끼워 맞추기만 하면 플랫포밍 그 에뮬레이터가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되면 다양한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에뮬레이션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에뮬레이션 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페러스 제공하는 이 오픈 플랫폼의 경우에는 프로세스 코어, ARM, 파워PC, 밉스, 르네서스 칩 같은 주요 PC를 포함해서 130개 이상의 코어를 지원하고 있고 페리퍼럴도 LCD라든지 시리얼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장비를 포함해서 100개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을 하게 되면은 웬만한 시스템들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암 같은 경우에는 파생들이 또 많습니다. 예전에 암 7, 9, 11 이랬는데 요즘에는 코텍스 시리즈를 나오고 있죠. R 시리즈를 M 시리즈든지 A 시리즈든지 이런 시리즈들을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는 API들이 오픈되어 있어서 일단 지원하지 않는 코어다. 그럼 자기가 그 모델들을 자기가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일반 데스크탑에서 돌리려면 굉장히 인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스트럭션 하나가 데스크탑 인스트럭션 몇백 개가 되는 그런 성능 저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관련해서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은 바이너리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기법들이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방법들이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인스트럭션 한 번 수행을 해서 변환된 코드를 딕셔너리에 집어넣고 있다가 그 인스트럭션이 또 수행이 되면은 변환할 필요 없이 그냥 딕셔너리에 있는 걸 그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5000 밉스 정도까지 나오는데 이걸 와닿게 좀 설명드리면 리눅스 시스템 올리는데
그러니까 일반 PC상에서 한 4초 정도 부팅하는데 그 정도 속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멀티코어를 지원합니다. 멀티코어, 최근에 전자제품 그 인베디드 코어라든지 고사양화되고 또 통합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뭐 200개 넘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추세가 이슈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통합하려고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도요타 같은 데는 200개가 있는데 그걸 5개로 줄여버리겠다 이런 뭐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데 결국 비용이 이슈를 줄이면은 면적도 줄어들고 비용도 줄어들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결국 이렇게 통합화를 시키면은 그 안에 멀티코어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위코어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의 추세가 이렇게 멀티코어로 가는 추세인데 고사양화 통합화 추세로 임페러스 가상화 플랫폼은 멀티코어 쪽에 강점이 있고 계속 멀티코어를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단순한 에뮬레이터만 가지고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응용이 제한적이라고나 할까요? 그 위에서 프로그램 만드는 정도? 그 정도고 디버깅도 사실 쉽지, 디버깅을 하려면 뭐 디버거를 붙인다든지 뭐 분석 도구를 붙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임페러스 쪽에서는 디버거라든지 분석 도구라든지 다양한 검증 도구들, 프로파일링 도구들, 기본적인 도구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방형 플랫폼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요. OVP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면 오픈소스 모델처럼 필요하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한번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저쪽에 들어가셔서 뭐 가입만 하시고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쉽게 한번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방형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든지 아니 API들이 모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오픈소스하고는 살짝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소스가 오픈돼 아파치 개념이기 때문에 소스가 다 오픈된 건 아니고요. 라이브러리 형태로 오픈되어 있고 소스 같은 경우에도 일부 필요한 부분들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인베 시스템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세서나 주변장치 모델들, 플랫폼 예제들, 실제 예제들도 많기 때문에 예제들 보고 하시면은 엔지니어 분들이시면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제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특징, 그러니까 플랫폼의 성공 요인이라고 해야 될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공해야 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생태계입니다. 결국 요즘 생태계 얘기 많이 나오죠. 애플도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고 요즘에 솔루션 제공보다는 오히려 생태계 구축에 제품은 무조건 무료로 내놓고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그쪽으로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장악하는 거죠. 시장을 장악하는 식으로 비즈니스 기법이 발달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양한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밉스 이미지 데이션 같은 IP 벤더, 텐실카 같은 2데이 툴 업체들 있고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기관들, 다양한 서비스 업체들까지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고 현재 8,000명 이상의 멤버들 참여하고 계속 확장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사이트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간단히 가입하셔서 로그인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로그인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운로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인스톨 버전으로 있어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받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모델이라든지 예제들이라든지 이런 게 깔리기 때문에 보시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거 사용하시려면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라이센스를 그쪽에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툴들이 보면 사용하신 분들은 알 텐데
트라이얼 버전 같은 거를 기간 걸어서 그냥 무료로 쓰게 놔두는 데도 있고, 아니면 성능 제한을 걸어서 아예 무료로 쓰게 놔두는 툴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툴들은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를 요청해서 일반 사용자들을 조금 약간 제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술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일반 사용자보다는 어느 정도 벽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요청했을 때 사용자를 보고 이렇게 주는 그런 형태인데, 아마 대부분 나올 겁니다, 라이센스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들어가서 나중에 봐보십시오. 다음 이건 상용 제품인데요. 상용 제품인데 기본은 아까 말씀드렸던 OVP, 오픈 공개형 플랫폼 베이스로 올라간 제품입니다. 결국에도 기술은 같은 기술이고요. 그 기술을 위해서 활용 도구들, 디버깅 도구라든지 검증 도구라든지 분석 도구, 프로파일링 도구들, 이런 걸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붙여서 상용 제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결국 이런 아까 비용 문제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상머신을 만드는 것 자체도 비용이지만, 가상머신을 만들어서 쓴다고 하면은 그걸 또 연구소에서 관련된 디버그를 만들어야 되든지 실제 활용을 하게 되려면 이런 작업들이 생겨납니다. 결국엔 개발 비용이 포함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픈소스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공짜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쓰려고 하면은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픈소스는 더 공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그 커스터마이징 자체를 비즈니스화해서 하는 회사도 많이 있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활용 도구들을 보면은 간단 디버깅 도구들이나 아니면 분석 도구들, 그리고 검증할 수 있는 도구들, 프로파일링 도구들하고 가상머신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들, 그런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엔진인데요. 이게 제품의 전체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CPU라든지 인베디드 시스템 구성 요소들이죠. CPU라든지 메모리, 페리퍼럴, 버스, 이런 것들이 모듈화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외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씩 이렇게 끼워 넣으면 이 시뮬레이션 엔진이 기능들을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 시뮬레이션 엔진이 있고요, 먼저. 그 다음에 VAP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쪽에서 검증된 방법론들이죠. 트레이싱이라든지 커버리지라든지 분석 아널리시스라든지 테스팅 방법론들, 이미 기존의 많은 산업, 인베디드 시스템 산업에서 안정성을 검증해 오면서 검증된 이런 방법론들입니다. 기본적인 방법론들인데, 이런 함수가 어디까지 호출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호출되는지 이런 컨텍스트를 볼 수 있는 자료부터 커버리지 툴, 어디 함수가 있다면 그 어느 부분이 호출이 됐고 어느 부분이 호출이 안 됐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메모리 분석이라든지 캐시 분석이라든지 이런 런타임 에러들 어디서 죽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툴과 함께 이런 폴트 인젝션, 소프트웨어에 강제로 오류를 넣었을 때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런 방법론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이 쓰이는 방법론들이고, 그리고 이 기본적인 셋뿐만 아니라 API들이 오픈이 되어 있어서 자기 목적에 맞게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변경이라든지 모디파이 할 수 있고 또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상세 기능들인데 이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라인 트레이스, 보이스 트레이스인데 결국
그 소스가 어디 소프트웨어 소스가 어디서 수행됐는지 뭐 그런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건 함수들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라인 커버리지라고 하는데 실제 소스 안에서 어디가 어느 라인이 호출되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쓰이는 게 그러니까 함수들이 소스 코드를 여러 줄이 있을 텐데 실제로 수행 안 된 코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수행 안 된 코드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커버리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모든 코드를 한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100%를 맞추는 걸 커버리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는 툴이고,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기능들 자체가 하나하나의 툴들로 다 사용 툴들로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회사들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메모리 맵 같은 경우에는 실제 메모리의 어느 영역을 액세스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CPU라든지 스케줄러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CPU에서 나온 이벤트들, 뭐 런타임 에러라든지 그런 이벤트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런 분석이나 검증 툴 같은 경우에는 그 검증 데이터들이 실제 휴먼 리더블하게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데이터고, 이건 뭐 다른 툴들도 마찬가지인데 중간 단계 검증물로 나오는데, 이런 중간 단계 검증물들을 휴먼 리더블하게 HTML 형태로 이런 식으로 보기 쉽게 바꿔주는 툴입니다. 그리고 이거 디버거 도구입니다. 멀티 코어 디버깅 할 수 있는 도구인데, 뭐 GDB 오픈소스의 GDB 소스하고 똑같이 사용 방법과 똑같기 때문에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반 트레이스 GUI 형태로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툴은 코드 제너레이션 툴인데,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 툴, 다른 툴들도 마찬가지인데 시뮬레이션 툴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작업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반복되는 작업들을 줄이기 위해서 코드를 자동으로 제너레해 주는 툴입니다. 그 명세에 간단하게 적어 놓으면은 그 명세를 보고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건 ISS라는 툴인데, 이 툴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툴입니다. 그냥 ELF만 넣어주면은 알아서 시뮬레이터를 생성해서, 플랫폼이 생성해서 알아서 돌려주는 툴이죠. 근데 이 부분은 컴포넌트 같은 주변 장치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ELF를 읽게 되면 ELF의 어느 코어인지, 그러니까 이게 ARM인지 파워핏인지 밉스인지 ELF의 정보가 있으니까 그 정보를 보고 코어를 얻어오고 그 다음에 메모리 붙여줘서 실제로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이런 기능인데, 컴포넌트 디바이스 페리퍼럴이 필요 없는 그런 디바이스들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용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툴을 아우디 니라 다이나믹스라에서 활용한 사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니라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인데, 아우디 잘 아시는 아우디의 전장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갖고 있는 솔루션이 차량용 타이어 TPMS라고 뭐 얘기를 하는 건데, 최근에 차량용 타이어압이 안전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차량 타이어압을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뭐 법안이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 차량용 타이어압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방법은 타이어 바퀴에 센서 하나 달아놓고 실제 바퀴 움직임을 보는 거였는데, 그게 방법이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뭐 휠이라든지 아니면 브레이크에다가 센서 몇 개 달아놓고 그 센서 데이터들 모아서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타이어압을 알아내는 그런 알고리즘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테스트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며칠 밤을 돌아야 되는데, 차를 타고 며칠 밤을 돌면서 센서 데이터들을 모아서 실제로 필드에서 돌아봐야 되는데, 이 가상머신을 응용하게 되면
그런 데이터들, 한번 모아놓은 데이터들을 가상머신에 주입을 시켜서 몇 번 그러니까 뭐 돌리기는 똑같겠죠. 그냥 밤새 돌리는 식으로 하면은 결과물이 나오고, 그 결과물에 그 알고리즘의 메모리 리기라든지 아니면 캐시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쪽에 유용하게 쓰인 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종마다 같은 기능이라도 칩이 다르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타협 계산 칩이더라도 어떤 차에는 같은 회사인데도 어떤 차에는 암이 들어가고 어떤 차에는 뭐 르네스 칩이 들어가고 이런 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응용인데 칩이 다르게 들어가는 경우, 이런 가상화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쉽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이건 아우디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라라는 회사의 응용 사례인데, 알테라라는 회사는 FPGA로 유명한 회사인데 자일링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FPGA 쪽에서는 두 개 유명한 회사인데 그 중에 하나인데, 저기 자체 코어 NIOS2라고 자체 코어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SoC 개발, 그러니까 코어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활용은 하드웨어 개발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SoC를 개발할 때 하드웨어 개발 플랫폼, 그러니까 제품 개발할 때 데모보드 위에서 개발하는 것과 비슷하게 SoC 개발할 때도 이런 IP 벤더에서 하드웨어 개발 플랫폼을 먼저 제공을 합니다. 그런 제공을 하면 그걸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붙여보면서 SoC를 개발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알테라에서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 플랫폼 구성이 ARM 코텍스 A9 듀얼 코어였고, 그 다음에 알테라사의 자체 코어인 니오스2라는 그 코어를 기반으로 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하드웨어 플랫폼을 구성을 하게 되면 하드웨어 플랫폼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도 같이,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도 어차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공동 작업, 병행해서 작업이 되게 됩니다. 그 병행해서 작업이 되게 되는데, 하드웨어가 실제 개발되기 전에 여기서는 먼저 개발 일정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ARM 코텍스 A9 MP 듀얼 코어와 NIOS2 기반 가상 머신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리눅스도 올려보고 RTOS도 올려보고, 이 두 개의 코어로 SMP도 구성해보고 AMP도 구성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구성을 해봐서 그 위에 리눅스라든지 RTOS라든지 이런 다양한 OS들을 올려보면서 실제 검증을 해가는 거죠. 하드웨어 플랫폼 검증이라기보다는 하드웨어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벤더들의 OS 검증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상 머신 기반으로 개발을 해서 5배 개발견 단축 효과가 있었고, 심지어는 하드웨어상에서는 검증 안 됐던 뭐 새로운 버그들도 발견하고, 이런 식으로 적용됐던 사례입니다. 탱고텍이라는 회사는 유명한 회사는 아니고요. 이스라엘 쪽 스타트업인데 홈 네트워킹 SoC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AP에 들어가는 칩 개발하는 업체인데, 여기서도 초기 개발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oC 칩 개발 업체니까 새로운 칩을 하나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개발하기 전에 소프트웨어 먼저 개발을 해놓고, 좀 일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그 SoC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니까 SoC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가상 머신을 미리 구성을 해놓고 위에서 소프트웨어 검증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죠. 그게 검증을 해서 실제 일정 단축 효과를 냈던 사례가 있습니다. 데모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데모 보여드리는 게 나을까요? 데모 보여드릴 내용은 그 ARM 버스탈 익스프레스라는 하드웨어 플랫폼인데, 이것도 이런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고, 쉽게 개발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칩 들어가 있고 주변 장치 들어가 있고, 이런 개발보드고, 실제 블록들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어는 코텍스 A, MP 코어고, 쿼드 코어까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구성하는 주변 장치들, USB, 이더넷, LCD나
미디어 카드 시리얼, 기본적인 시리얼하고 키보드, 플래시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실행하게 되면 리눅스로 올린 거죠. 리눅스가 부팅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가상 플랫폼을 이클립스 베이스로 개발 환경을 만든 건데요. 만들려고 아까 보여드린 이 제품을 가상화 플랫폼으로 만든 거고요. 또 실제 구조를 보면 이런 주변 장치들, 소프트웨어 구성을 보시면 이 플랫폼이고 주변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 장치들 쭈루룩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모듈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걸 쓰고 싶다 그러면 이것만 끌어다가 그쪽에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이 전체 모듈들을 조합한 플랫폼, 이거 플랫폼을 잠깐 볼까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주변 장치입니다. 주변 장치. 이 한 라인만 써주면 주변 장치고, 플랫폼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모델들은 여기다 갖다 놓고 이 플랫폼이라는 파일에다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제 스펙을 보고 어드레스만 간단히 적어주고, 근데 이런 구성 주변 장치들이 좀 많아지면 결국 이걸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성 툴, 자동으로 코드를 만들어주는 툴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돌려보시면 참 이쪽으로 해상도가 좀 낮은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리눅스가 부팅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바이너리 제가 직접 생성해서 만든 거고요.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네, 뭐 딱히 응용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건 아니라서 보시면 일반 파일 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실행 파일들이 있고,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났네요. 혹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오늘 세미나 도움이 됐길 바라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이쪽에 전화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